어느 날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 찾아온 것은 따뜻한 안부가 아니라 낯선 고요함과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파도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노후에 가족이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 한 통 없이 하루가 훌쩍 지나가더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으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혹은 이미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분명 지금과 다릅니다. 노후 생존의 조건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와도 같았습니다. 가난해도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며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기 바쁩니다. 취업, 결혼, 육아, 그리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이 무거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 앞으로는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가장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혼자 살아가도 괜찮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잠시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나 홀로 시대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 핵심적인 생존 법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외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고 몸이 아플 때 약 하나 사다 줄 사람이 없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 이 세 가지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마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든 아니든 결국 우리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혼자 남겨지는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복지제도, 의료와 주거 환경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개인화의 흐름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시대 전환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의 거대한 물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법, 깊은 무력감에 빠지지 않는 법.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노후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대부분 막연함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이 지독한 외로움은 어떻게 견뎌야 하나? 하지만 이런 막연한 걱정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는 불행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혼자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혼자 살아도 지혜롭게, 건강하게, 그리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계의 재구성, 생활 방식의 재설계, 그리고 정신력과 신체력의 관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법.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소중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사는 노인은 뉴스에나 나올 법한 특별한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닌 가장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나 조용히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이 변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시대적 전환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그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이 더 이상 절대적인 의지처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효도였고 부모는 노년의 자식의 돌봄을 기대하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식 세대는 그들 자신의 생존 문제만으로도 벅찬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둘째,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회적 고립 상태로 내몰립니다. 매일 아침 나누던 출근길 인사, 동료들과 함께하던 점심 식사, 때로는 지겹게 느껴졌던 회의와 토론.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롯이 나 혼자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이 깊어지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우울감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우울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셋째, 개인을 완벽히 지켜주지 못하는 복지제도의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개인의 삶에 촘촘하게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상적인 병원 방문, 위급 상황 대처, 식사 해결, 생활비 문제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골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3가지 핵심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며 준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라. 노후에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함께 공원을 걷는 산책 동반자, 단골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 바로 이런 작고 소중한 연결들이 혼자의 삶을 견디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동네 모임에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세요. 각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고 어색하더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가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삶을 바꿀 단 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끊겼던 인연을 다시 이어보세요. 10년, 20년 전 멀어졌던 친구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인사를 생활화하세요. 동네 가게 주인, 아파트 경비원, 마을버스 기사님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사람을 줄이는 시기가 아니라 나의 생활 반경 안에서 더 가깝고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관계망을 새로 짜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 내 몸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나의 몫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건강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은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플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대처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습관이 곧 생존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지면 몸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간단한 국과 반찬이라도 손수 만들어 먹는 습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둘째, 매일 걷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쉽게 가라앉습니다. 하루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심장 건강, 우울감 해소,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는 운동이 됩니다. 셋째, 혼자서 병원에 가는 훈련을 하세요. 누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병원에 못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누구도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부터 의사의 설명을 듣고 약을 타고 진단서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진짜 홀로 서는 법입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망을 반드시 마련해 두십시오. 위급 시 연락할 사람, 자주 가는 병원 정보, 복용하는 약물 리스트 등을 종이 한 장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이 진짜 자산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몸의 고통보다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조용한 집, 울리지 않는 전화,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하루. 이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잘만 활용하면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깊이 있고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작은 화초를 기르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내 마음을 글로 쏟아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글쓰기는 나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만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만하면 정말 잘한 거야. 이런 위로와 격려를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돌봐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결코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로만 듣는 전략은 머리에 남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혼자의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80살의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마저 먼 타국으로 떠난 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본 반찬 나눔 모임에 용기를 내어 찾아간 그날, 할머니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5분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각자 만든 반찬을 나누고 수다를 떨고 함께 장을 보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외로운 아침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목요일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박형근 어르신은 은퇴 후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면서 건강마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작한 것이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그날의 걸음수와 기분을 작은 수첩에 기록하는 걷기 일기였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기록이 쌓여가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나를 다시 봐주는 것 같아.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슬픔에 잠겨 3년 넘게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부산의 정희숙 씨.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끈 것은 도서관의 시쓰기 강좌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눈물을 쏟았던 그날,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문학회 회원이 되어 다른 어르신들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치는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슬픔을 이겨낸 치유제이자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세 분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있었기에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 생존법의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작은 행동과 따뜻한 연결. 지금 이 순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고 혼자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창밖을 보며 10분 걷기,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삶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따뜻한 삶은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어깨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따뜻하게 토닥여줄 시간입니다. 혼자 살아내야 하는 시대는 외로운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낼 힘을 키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혼자여도 괜찮은 인생, 단단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어느 날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 찾아온 것은 따뜻한 안부가 아니라 낯선 고요함과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파도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노후에 가족이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 한 통 없이 하루가 훌쩍 지나가더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으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혹은 이미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분명 지금과 다릅니다. 노후 생존의 조건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와도 같았습니다. 가난해도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며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기 바쁩니다. 취업, 결혼, 육아, 그리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이 무거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 앞으로는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가장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혼자 살아가도 괜찮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잠시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나 홀로 시대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 핵심적인 생존 법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외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고 몸이 아플 때 약 하나 사다 줄 사람이 없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 이 세 가지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마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든 아니든 결국 우리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혼자 남겨지는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복지제도, 의료와 주거 환경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개인화의 흐름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시대 전환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의 거대한 물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법, 깊은 무력감에 빠지지 않는 법.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노후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대부분 막연함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이 지독한 외로움은 어떻게 견뎌야 하나? 하지만 이런 막연한 걱정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는 불행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혼자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혼자 살아도 지혜롭게, 건강하게, 그리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계의 재구성, 생활 방식의 재설계, 그리고 정신력과 신체력의 관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법.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소중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사는 노인은 뉴스에나 나올 법한 특별한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닌 가장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나 조용히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이 변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시대적 전환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그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이 더 이상 절대적인 의지처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효도였고 부모는 노년에 자식의 돌봄을 기대하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식 세대는 그들 자신의 생존 문제만으로도 벅찬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둘째,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회적 고립 상태로 내몰립니다. 매일 아침 나누던 출근길 인사, 동료들과 함께하던 점심 식사, 때로는 지겹게 느껴졌던 회의와 토론.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롯이 나 혼자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이 깊어지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우울감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우울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셋째, 개인을 완벽히 지켜주지 못하는 복지제도의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개인의 삶에 촘촘하게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상적인 병원 방문, 위급 상황 대처, 식사 해결, 생활비 문제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골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3가지 핵심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며 준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라. 노후에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함께 공원을 걷는 산책 동반자, 단골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 바로 이런 작고 소중한 연결들이 혼자의 삶을 견디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동네 모임에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세요. 각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고 어색하더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가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삶을 바꿀 단 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끊겼던 인연을 다시 이어보세요. 10년, 20년 전 멀어졌던 친구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인사를 생활화하세요. 동네 가게 주인, 아파트 경비원, 마을버스 기사님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사람을 줄이는 시기가 아니라 나의 생활 반경 안에서 더 가깝고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관계망을 새로 짜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 내 몸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나의 몫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건강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은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플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대처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습관이 곧 생존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지면 몸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간단한 국과 반찬이라도 손수 만들어 먹는 습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둘째, 매일 걷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쉽게 가라앉습니다. 하루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심장 건강, 우울감 해소,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는 운동이 됩니다. 셋째, 혼자서 병원에 가는 훈련을 하세요. 누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병원에 못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누구도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부터 의사의 설명을 듣고 약을 타고 진단서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진짜 홀로 서는 법입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망을 반드시 마련해 두십시오. 위급시 연락할 사람, 자주 가는 병원 정보, 복용하는 약물 리스트 등을 종이 한 장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이 진짜 자산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몸의 고통보다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조용한 집, 울리지 않는 전화,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하루. 이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잘만 활용하면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깊이 있고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작은 화초를 기르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내 마음을 글로 쏟아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글쓰기는 나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만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만하면 정말 잘한 거야. 이런 위로와 격려를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돌봐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결코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로만 듣는 전략은 머리에 남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혼자의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80살의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마저 먼 타국으로 떠난 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본 반찬 나눔 모임에 용기를 내어 찾아간 그날, 할머니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5분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각자 만든 반찬을 나누고 수다를 떨고 함께 장을 보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외로운 아침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목요일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박형근 어르신은 은퇴 후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면서 건강마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작한 것이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그날의 걸음수와 기분을 작은 수첩에 기록하는 걷기 일기였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기록이 쌓여가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나를 다시 봐주는 것 같아.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슬픔에 잠겨 3년 넘게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부산의 정희숙 씨.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끈 것은 도서관의 시쓰기 강좌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눈물을 쏟았던 그날,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문학회 회원이 되어 다른 어르신들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치는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슬픔을 이겨낸 치유제이자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세 분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있었기에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 생존법의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작은 행동과 따뜻한 연결. 지금 이 순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고 혼자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창밖을 보며 10분 걷기,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삶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따뜻한 삶은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어깨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따뜻하게 토닥여줄 시간입니다. 혼자 살아내야 하는 시대는 외로운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낼 힘을 키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혼자여도 괜찮은 인생, 단단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어느 날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 찾아온 것은 따뜻한 안부가 아니라 낯선 고요함과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파도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노후에 가족이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 한 통 없이 하루가 훌쩍 지나가더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으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혹은 이미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분명 지금과 다릅니다. 노후 생존의 조건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와도 같았습니다. 가난해도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며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기 바쁩니다. 취업, 결혼, 육아, 그리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이 무거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 앞으로는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가장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혼자 살아가도 괜찮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잠시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나 홀로 시대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 핵심적인 생존 법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외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고 몸이 아플 때 약 하나 사다 줄 사람이 없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 이 세 가지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마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든 아니든 결국 우리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혼자 남겨지는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복지제도, 의료와 주거 환경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개인화의 흐름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시대 전환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의 거대한 물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법, 깊은 무력감에 빠지지 않는 법.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노후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대부분 막연함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이 지독한 외로움은 어떻게 견뎌야 하나? 하지만 이런 막연한 걱정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는 불행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혼자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혼자 살아도 지혜롭게, 건강하게, 그리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계의 재구성, 생활 방식의 재설계, 그리고 정신력과 신체력의 관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법.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소중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사는 노인은 뉴스에나 나올 법한 특별한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닌 가장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나 조용히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이 변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시대적 전환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그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이 더 이상 절대적인 의지처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효도였고 부모는 노년의 자식의 돌봄을 기대하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식 세대는 그들 자신의 생존 문제만으로도 벅찬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둘째,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회적 고립 상태로 내몰립니다. 매일 아침 나누던 출근길 인사, 동료들과 함께하던 점심 식사, 때로는 지겹게 느껴졌던 회의와 토론.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롯이 나 혼자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이 깊어지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우울감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우울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셋째, 개인을 완벽히 지켜주지 못하는 복지제도의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개인의 삶에 촘촘하게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상적인 병원 방문, 위급 상황 대처, 식사 해결, 생활비 문제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골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3가지 핵심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며 준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라. 노후에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함께 공원을 걷는 산책 동반자, 단골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 바로 이런 작고 소중한 연결들이 혼자의 삶을 견디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동네 모임에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세요. 각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고 어색하더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가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삶을 바꿀 단 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끊겼던 인연을 다시 이어보세요. 10년, 20년 전 멀어졌던 친구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인사를 생활화하세요. 동네 가게 주인, 아파트 경비원, 마을버스 기사님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사람을 줄이는 시기가 아니라 나의 생활 반경 안에서 더 가깝고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관계망을 새로 짜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 내 몸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나의 몫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건강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은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플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대처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습관이 곧 생존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지면 몸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간단한 국과 반찬이라도 손수 만들어 먹는 습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둘째, 매일 걷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쉽게 가라앉습니다. 하루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심장 건강, 우울감 해소,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살리는 운동이 됩니다. 셋째, 혼자서 병원에 가는 훈련을 하세요. 누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병원에 못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누구도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부터 의사의 설명을 듣고 약을 타고 진단서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진짜 홀로 서는 법입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망을 반드시 마련해 두십시오. 위급시 연락할 사람, 자주 가는 병원 정보, 복용하는 약물 리스트 등을 종이 한 장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이 진짜 자산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때로 몸의 고통보다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조용한 집, 울리지 않는 전화,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하루. 이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잘만 활용하면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깊이 있고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작은 화초를 기르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내 마음을 글로 쏟아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글쓰기는 나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만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만하면 정말 잘한 거야. 이런 위로와 격려를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돌봐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결코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로만 듣는 전략은 머리에 남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혼자의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80살의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마저 먼 타국으로 떠난 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본 반찬 나눔 모임에 용기를 내어 찾아간 그날, 할머니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5분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각자 만든 반찬을 나누고 수다를 떨고 함께 장을 보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외로운 아침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목요일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박형근 어르신은 은퇴 후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면서 건강마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작한 것이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그날의 걸음수와 기분을 작은 수첩에 기록하는 걷기 일기였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기록이 쌓여가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나를 다시 봐주는 것 같아.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슬픔에 잠겨 3년 넘게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부산의 정희숙 씨.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끈 것은 도서관의 시쓰기 강좌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눈물을 쏟았던 그날,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문학회 회원이 되어 다른 어르신들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치는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슬픔을 이겨낸 치유제이자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세 분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있었기에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 생존법의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작은 행동과 따뜻한 연결. 지금 이 순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고 혼자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창밖을 보며 10분 걷기,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삶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따뜻한 삶은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어깨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따뜻하게 토닥여줄 시간입니다. 혼자 살아내야 하는 시대는 외로운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낼 힘을 키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혼자여도 괜찮은 인생, 단단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어느 날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 찾아온 것은 따뜻한 안부가 아니라 낯선 고요함과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파도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노후에 가족이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 한 통 없이 하루가 훌쩍 지나가더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으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혹은 이미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분명 지금과 다릅니다. 노후 생존의 조건이 뿌리부터 바뀌